잃어버린 나라 대한민국을 찾아서 총성 없는 체제전쟁 이렇게 했거든요. 이 썸네일을 보고서 나라가 왜 없어졌어? 대한민국이 왜 없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얘기를 들을 준비는 안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제가 쓰고 있는지 좀 귀를 기울이실 분들은 함께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젊은 층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대한민국이 체제의 관점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모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성 없는 체제 전쟁 이렇게 했지만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특히 5년이 우리 현대사에서 어떤 역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에 가장 좀 좋은 기사가 국군의 뿌리가 김원봉이다. 현충일 기념사에서 말했던 바로 그 사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2019년 3년 전 6월 6일 현충일에 문재인이 현충원에서 김원봉을 언급하면서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원봉 그러면은 사실 6.25 전쟁 북한 측 유공자죠. 그리고 북한 초대 검열상을 했던, 말하자면 감사원정을 했던 북한이라는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국군의 뿌리라고,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 주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는데, 저는 이 연설문을 쓴 사람들은 우리의 이 반응에 대해서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너무 극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 이 현충일 이 연설을 기준으로 일단 한국이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제 얘기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들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에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품이 넓어서 이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도 살아갈 것이고, 또 그건 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잃어버린 나라 대한민국을 찾아서라고 했던 것은 그래도 좀 아직까지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좀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좀 알아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에 저는 적과 알을 더 분명하게 구분하는 발언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면 살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계속해서 죽어가기 때문에 요새는 외과 수술을 하듯이 강하게 말합니다. 현충일에 현충원에서 김원봉을 언급하면서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 했던 정신 빠진 얘기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제도권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골이 송연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간단하게 또 해결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이 문제의 근원을 좀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좋은 뉴스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이건 정상화 조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이런 기사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됐을 때 뭐 다짜고짜 자진 얼북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아마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텐데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에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 얼북했다, 이런 성명을 냈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자진 얼북 증거가 없다고 해경과 국방부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상화 징후의 하나라고 봅니다. 좀 희망을 느낍니다. 이렇게 기사가 났을 때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강철 김영한 주사파의 창설자죠. 주사파를 만들었던 김영한 씨가 월북자 총살이라는 글을 포스팅했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김영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종류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형이 구형되었던 인물을 제가 석방시키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난 20년 이상 이 인물의 활동에 대해서 꾸준히 이렇게 워치하고, 이 인물이 제대로 전향 없이 제도권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저는 이 김영한 그룹의 제대로 된 전향이 제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김영한 그룹 중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은 하태경 씨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도대체 어떤 썩어빠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정상화되지 않는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하태경 제거 없이 국민의힘은 절대로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 입장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살 해수부 공무원 자진율북 증거 없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정상화의 성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반도 국가 정통성이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김영한 그룹, 하태경 그룹이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이제 C형, 유일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다시 이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B와 C 중간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와 C 중간쯤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 변호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이면 아직 한참 멀었죠. 그리고 5.18을 성역화한다든지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현대사 배후에 있는 진정한 진실의 얼음장같이 아주 멀쩡하게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B와 C형의 중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A형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지금 B형 정치인들이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윤미향 같은 사람을 지금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혁당, 통일혁명당 같은 세력들, 신영복 같은 사람들을 마치 국사인 것처럼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데 A형도 깨끗하게 제거돼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명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B형, 김영한 그룹이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나? 전 늘 강의를 해왔지만 지금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 정통성이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대사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같이 저랑 봐주셔야 되는데,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말고요, 좀 진지하게 이 역사에 대해서 참여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1910년부터 45년 그 사이에는 나라를 찾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하면 찾을까? 그리고 45년에서 48년 사이에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48년에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또 다시 두 개의 나라가 각자 어떻게 나라를 국가적인 과제를 수행할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결국은 나라를 어떻게 합칠까라는 새로운 과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를 보면서 왜 지금 국민의힘을 B형이 태경 그룹, 이준석 그룹, 우리 같은 C형, 국가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 같은 사람을 극우몰이하는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차지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A형과 B형이 연합하고 있느냐? 더불어민주당은 A형과 B형이 연합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B형과 C형이 연합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간쯤 어디에 위치해 있고, 당권은 더불어민주당은 A형과 B형 중에서 숨어있는 당권은 A형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당권은 B형이 차지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드러나는 당권은 B형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지 세력은 C형이 많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정상화할 것인가, C형으로 다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 당시 건국 당시의 형태로 회복할 것인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B형이 나라를 차지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 체제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정통 대한민국은 우리가 잃어버렸다 생각해야지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B형이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네이션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과제를 수행할 때 해방 이전까지 소위 말하는 나라 찾기, 독립운동에서 국가 건설의 모델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910년부터 45년, 36년간의 이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할 때 세 가지 모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이론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 가지 모델로 보고 있고 제가 대학에서 배운 그대로인데요. 첫 번째 모델은
근대 모든 스테이트, 근대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대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근대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말하자면 학교라든지 뭐 우편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각종 뭐 복지에 있어서 어떤 제도, 경제 제도 이런 관점에서 근대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사실 식민지 시대에도 계속해서 경제가 제도화되었고 발전이 있었고 이용훈 교수님의 그 경제사는 일본의 식민지 건설 모델이 일본 본토와 내지와 그 식민지를 동일한 형태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팩트라고 늘 주장하고 있는데 뭐 완전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 경제 체제를 그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위험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건데요. 일단 제도로서의 근대라는 관점에서 식민지 경영 형태를 일본과 거의 동화 정책을 썼던 것은 뭐 이미 알려져 있고 이렇게 주장하면 식민지 근대화론 이렇게 말하는데 근대라는 것이 제도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해도 어쨌든 제도에서의 근대화라는 차원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모델로 이 근대를 바라볼 때 그것은 순전히 뭐 어떻게 제도가 근대화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민족주의, 제국주의, 전체주의 이 틀에서만 바라보면 일단 제국주의와 싸운다라는 관점만 봅니다. 이 제국주의랑 싸울 때 무엇을 갖고 싸울 것인가? 김구처럼 장개석의 도움으로 또는 이승만이 미국과 서방의 도움으로 아니면은 소련과 함께 일본과 저항하면서 싸웠던 그 공산주의든지 어쨌든 이 전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식민지에서 삶을 유지했던 그런 제도로서의 근대라는 것은 일단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2의 연장선에서 지금 좌익들이 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로서의 근대의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친일파라고 지금도 부릅니다. 지금 일본이 패망한 지가 오래됐고 지금 한국과 일본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하고 있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이렇게 결합돼서 한미일 안보 체제로 지금 우리가 안보를 경영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모델 나라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고 할 때 민족주의, 제국주의, 전체주의 이 틀에서만 독립운동을 보는 어떻게 보면은 외눈 박객들이 지금 정권을 가지면서 제도로서의 건데 이런 것은 뭐 친일파 이렇게 몰아붙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모델을 굳이 얘기한다면 무정부주의, 아나키즘, 테러리즘 이런 관점인데 세계와 개인이 절대적으로 이제 대립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여러분 모두 뭐 많이 들었겠지만 김원봉도 이런 계열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은 김원봉보다는 초기의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가 더 대표적인 이 아나키즘 모델이거든요. 조선 상고사에 나와 있는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요 조선사라 하면 조선민족이 이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 이것은 조선 상고사에 나오는 역사의 정의와 조선 역사의 범위인데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라든지 어떤 가버먼트, 정부라든지 이런 관점보다는 나와 나 아닌 것과의 절대적인 투쟁의 관점이죠. 이런 것은 굳이 이제 분류를 할 때 무정부주의 또는 아나키즘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김원봉이 몸담았던 의열단도 결국은 이런 아나키즘적인 입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의 아나키스트였느냐, 해방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할 때 분명한 선택이 하나밖에 없었고 아나키즘이 아니죠. 신채호 선생은 뭐 해방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슈가 안 되지만 김원봉을 기준으로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택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의열단장이고 민족혁명당 총석이고 조선의용대장이었고 이렇게 등등 그랬지만 결국은 조선노동당을 택했고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부수반입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6.25 전쟁에 참여를 했고 공을 세워서 초대 검열수왕이 됩니다. 말하자면 장관이 되는 사람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 보는 이 시각은 1948년에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고 고민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제도를 다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대한민국을 잃어버렸다고 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잃어버린 지 제가 생각할 때는 탄핵 때부터 계산을 하면은 한 6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찾아오실 수 있을까? 여러분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찾아오시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죠. 일단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못 찾아옵니다. 대통령인 면이 있죠. 하지만 이들이 사실은 1948년 등장했던 대한민국 1948년 체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찾아내고 바로 해야 됩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것처럼 했던 그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밑동을 모두 제거를 하려고 하고 도끼질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왜 갑자기 김원봉을 국군 창설에 뿌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6.25 전쟁을 누가 수행한 겁니까? 이건 정말 밑도 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6.25 전쟁을 왜 잊어야 되고 왜 48년 건국을 왜 잊어버려야 하고 이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과 그들은 모두 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축출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공산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직하게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